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즈 정세분석의 최국일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결국 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현지 시간으로 5일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부에 있는 도시인 라잔 인근의 디아겔로보 공군기지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그러면서 이 공격의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추측이 나올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현지 텔레그램 매체인 바자를 인용해서 서부 사라토프주의 엥겔스시의 군용 비행장, 그렇게 엥겔스1이라고 그러는데 이 엥겔스1 비행장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2명이 다쳤다라고 전했습니다. 바자는 이 해당 공군기지의 미확인 항공기가 추락했다라고 또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만 부사르킨 이 사라토프 주지사는 이 보안군이 군사시설에서의 사고 보고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간 기반 시설 피해는 없었다라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날 피격을 당한 두 도시들 모두 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 러시아 깊숙한 지역들이라는 점입니다. 라자는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200km, 엥겔스는 약 70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과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과의 거리는 400에서 한 600km 정도 됩니다. 특히 이 엥겔스 공군기지는 러시아의 Tu-95 또 Tu-160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배치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지난 1일 독일의 슈피겔지가 미국 민간 유성업체인 맥사 테크놀로지에 지난 11월 28일 촬영된 유성사진을 분석해 본 결과 이 러시아 사라토프주 엥겔스2 공군기지에 이 장거리 폭격기 20여 대가 출격을 준비한 듯 늘어선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보도했다는 점입니다. 이 슈피겔지는 이 유성사진에 대해서 이 같은 이상 활동이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공격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젠 러시아 본토 어디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떤 무기로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CNN은 미국 시간으로 5일 러시아의 공군기지 폭발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공격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 러시아 방공망에 의해 격추되었다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CNN은 이번 공격과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고 장거리 공격 드론의 존재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영 무기 제조업체인 우크로보론프롬은 지난 10월에는 업그레이드된 드론의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고 11월 24일에도 개발에 성공한 장거리 드론 사진을 게시한 바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CNN이 이어서 국영 무기업체가 공개한 드론 사진에는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수할 것이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 그러면서 이 장거리 드론은 지난 3일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으로 6일 우크라이나 국영 무기업체가 개발한 장거리 드론은 1000km를 비행할 수 있고 75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이날 러시아의 공군기지 등을 공격한 드론의 잔해와 이미지 사진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이 피격된 공군기지 등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도 러시아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성 이미지 회사인 이미지셋 인터내셔널에 의해서 포착된 사진을 보면 라잔시 인근의 러시아군 비행장에서 Tu-22M 전투기가 일부 손상된 것으로 보이고 연료 트럭도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CNN이 전했습니다. CNN은 모스크바에서 700km 정도 떨어진 엥겔스 지역의 피격 당시 CCTV 영상을 입수했는데 5일 아침 6시경에 전략폭격기 기지가 있는 공항에서 엄청난 섬광이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비공식 러시아 소셜미디어 채널을 인용해서 라잔시 공항에서 4대의 전투기가 손상을 입었고 엥겔스1 공군기지에서도 Tu-95 전략 핵폭격기 2대가
파괴됐다라고 6일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이날 텔레그램 뉴스 채널인 아스트라를 인용해서 전략 핵 폭격기인 Tu-95는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을 폭격하는 데 사용되는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전략 부대와 핵 억제 능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라자네 공군기지에도 Tu-95 및 Tu-22M 핵 탑재 장거리 폭격기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곳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은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장거리 드론을 활용해서 이 자국 국경을 출발해서 두 군데의 러시아 공군기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 이번 공격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감행된 가장 대담한 작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거리는 650km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사실 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러시아군이 대대적인 미사일 포격을 우크라이나 영토를 향해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를 겨냥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새로운 반전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블룸버그는 6일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이 장거리 드론의 공격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장의 상황이 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 등의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러시아 본토의 공격을 말리고 있지만 그동안 러시아군에 의해서 저질러진 다양한 전쟁 범죄 그리고 에너지 시설들을 향한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푸틴이 하는 공격을 그저 감당해야 된다라고 조언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이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되면서 나토군과 러시아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게 설득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영공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직접 타격하는 것이 러시아의 공격을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크라이나는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언제까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있으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러시아를 향해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하게 되면 푸틴으로 하여금 핵무기 사용을 부채질할 수도 있겠지만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푸틴의 입지를 흔들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초기 미국의 도쿄 공습과 마찬가지로 이 우크라이나에 의한 드론 공격은 러시아 본토에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그러면서 이는 푸틴의 자존심을 허무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이날 러시아 군사 블로거인 드미트리 코나니킨의 말을 인용해서 핵무기 탑재 폭격기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은 러시아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라 그러면서 러시아의 전략 핵 폭격기를 값싼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장거리 드론에 의한 이 러시아 내부 핵심 공군기지들이 연이어 피격을 당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 당국자들은 피해를 축소하기에 급급합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나로서는 아직 언론 보도만 접했을 뿐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논평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문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한 겁니다. 그러나 친러시아 평론가들은 두 공군기지에 대한 피격 사건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과 함께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번 피격에 대한 복수로 우크라이나를 향해 더욱 강화된 잔인한 폭격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다른 평론가는 러시아의 전략 핵 폭격기가 단순한 재래식 무기에 당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방공망이 이렇게 허술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에 의한 러시아의 공군기지 공격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방공망이 의외로 취약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우크라이나가 언제든지 러시아 본토를 향해 집중적인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 이후에 피격을 당했던 엥겔손 기지에서 우크라이나를 미사일로 공격한 전투기들이 발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한 보복을 또다시 감행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러시아는 이런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어떻게 대항하려 할까요? 우리 와이타임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